이효석의 생애. 1907년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난 이효석은 이후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를 거쳐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영문학과를 졸업하였다. 그는 영문학도로서 외국의 문학이론과 작품들을 두루 섭렵하면서 문학가로서의 소양을 쌓았고 특히나 체호프에 탐닉했다. 1925년 매일신보 신춘문예에 시 봄이 선외가작으로 뽑혔으나 정식으로 문단에 나온 것은 1928년에 도시유령민의 비참한 생활을 고발한 작품인 단편소설 도시와 유령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그는 이 작품 이후에 같은 경향의 작품 기우 1929년, 행진곡 1929년, 깨뜨려지는 홍등 1930년에 이어 1930년에는 노령근해, 북국사신 등을 발표한다. 이런 일련의 문학활동으로 인해 이효석은 KFPF 진영으로부터 동반자 작가라는 호칭을 얻게 된다. 한편 대학 졸업과 함께 이경훈과 결혼하였으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특히나 1931년 6월 카프의 제1차 검거 사건 등을 겪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중학교 시절의 은사인 경무국 사무관인 구사후카의 주선으로 조선총독부 경무국 검열계에 취직을 하게 되지만 이런 그의 행보가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게 되고 결국 그는 그 일을 그만두고 처가가 있는 경성으로 가서 경성농업학교 영어교사를 하게 된다. 이 무렵부터 이효석의 생활은 비교적 안정되기 시작하였고 문학에서는 경향성을 벗어던지고 자연귀의의 자연주의와 신미주의를 지향하는 순수 문학의 세계로 변모하게 된다. 이때 쓰여진 작품들이 오리온과 능금 1932년, 돈 1933년, 수탁 1933년 등이다. 이후 구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이러한 문학의 성향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한편 1934년에는 경성을 떠나 평양 숭실전문학교 교수로 자리를 옮긴다. 30대에 해당하는 1935년 이후의 이효석은 문학가로서 원숭미를 보여주며 작품 활동의 절정기를 이룬다. 매년 10여 편의 단편소설과 산문을 발표하였고 화분 1939년, 이나 벽공무한 1940년 같은 작품들도 이때 집필하게 된다. 이 시기에 쓰여진 작품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단편소설 성서 1935년, 분녀 1936년, 산 1936년, 들 1936년, 메밀꽃 필 무렵 1936년, 성류 1936년, 성찬 1937년, 개살구 1937년, 장미 병들다 1938년, 해바라기 1938년, 황제 1939년, 여수 1939년 등이다. 이들 작품들은 주로 동물적 애용 예찬의 자연주의와 신미주의를 반영하고 있는 작품들로 특히 메밀꽃 필 무렵은 그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1940년에 아내와 사별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이마저 잃어 극심한 시리에 빠지게 되고 결국 만주 등지를 방황하다가 돌아왔으나 건강을 잃게 되어 작품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1942년 36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사인은 뇌막염으로 알려져 있다. 이효석의 문학 경향. 이효석의 초기 작품에는 동반자 작가의 성격이 뚜렷했다. 도시와 유령, 행진곡, 기우 등의 작품이 이 시기의 작품들인데 이 작품들은 도시의 빈민층과 상류사회와의 갈등과 대비, 특히 노동자나 기생 등 사회 하층민의 빈궁한 삶을 통해 당시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고 있다. 즉, 가난하고 불행한 삶의 원인이 빈부격차의 심화, 부의 불균형 증대라는 인식하에서 이를 격렬하게 비판하고 개혁의 의지를 행동으로 연결하려 했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며 생활이 안정되고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를 겪으며 초기 문학의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벗어버리고
도덕적 혼란과 잡다한 이야기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천사와 산문시, 인간 산문, 장미 병들다와 같은 작품들이 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작품에서 이효석은 도시에 대한 적의적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성향은 화분 등에서 그려지고 있는 변태적 성의 구사 및 도시의 쾌락성으로 인한 불건전성을 통해 더욱 잘 보여진다. 이는 작가가 도시적인 것에 대해 건전성을 잃은 병독성 및 변태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도시적인 것에 대해 반발하는 작가의 태도가 결국 도시를 버리고 목가적인 자연으로 귀의하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효석의 작품에 나타난 자연주의는 반문명적, 반사회적, 반도시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에게 있어서 자연은 도시적인 분열과 공포를 치유해주는 공간으로서 기능하며 결국 자연의 일부인 인간은 문명이나 사회를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보여준다. 이는 루소의 자연주의 사상과 현실 도피적 은둔주의를 추구했던 동양의 전통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작품에 나타난 사회와 문명 속의 인간의 삶에 대한 통찰은 다소 부족해 보이는 반면 사회와 문명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위안을 얻으려는 태도는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이효석 작품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이효석의 작품에는 거의 짐승들이 등장하여 인간과 공존한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우화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나 기능과는 차이가 있고 그렇다고 단순한 소재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작품의 짐승들은 등장인물과 공동 운명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메밀꽃 필 무렵의 나귀라든가 돈, 분녀, 들에서의 돼지나 개는 본능적 성적 충동을 상징하면서 결국 주인공의 의식과 결부된다. 그렇다면 이런 설정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는 도덕적 수치감이나 공포 등에 위축되어 버린 인간을 원시적인 건강미와 자연스러움으로 복원시켜 보려는 의도에서 연유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효석의 작품에서의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기보다는 본능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효석은 작품을 통해 산과 들의 초목들과 인간의 동화를 시도한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인간의 사회보다는 초목의 세계가 작품의 공간으로 등장하며 다양한 식물들이 등장한다. 셋째, 이효석의 작품에 등장하는 자연은 시각적이거나 후각적인 감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므로 그의 작품은 산문보다는 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성향 때문에 시각적 다양성과 후각적인 대상을 찾을 수 없는 겨울은 그의 작품에서 배제되어 있다. 한편 그는 영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외국 문학 작품이나 경향을 자주 접할 수 있었고 이를 자기의 작품 세계를 구현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나름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형성하였다. 일반적으로 그의 자연관이나 인생관은 싱이나 로렌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작품에서의 표현이나 구성 방식 등은 그가 학창시절 탐닉했던 체호프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효석의 작품 세계의 특징을 말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향수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표출되어 메밀꽃 필 무렵과 같은 작품을 탄생시켰다. 그는 이런 작품에서 자신의 고향 지명을 그냥 사용한다든지 자신의 어린 시절 고향에서의 경험을 나타내는 등의 방법으로 향수를 드러낸다. 이효석이 살던 마을과 읍내, 산과와 청밀과 곡식과 농산물 품평회에 대한 기억, 그리고 첫사랑에 대한 아픈 기억 등이 그의 작품에 드러나는 고향의 모습과 관련되는 것들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향수를 서구에 대한 동경으로 나타내 들, 분녀 등의 작품을 등장시키기도 했다. 이 경우 향수가 에덴적인 것을 추구하는 원초적 에로티시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끝으로 이효석의 작품에 나타나는 문체의 특징을 살펴보자. 이효석 소설 문체의 특징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서정적인 문체라 할 수 있다. 사람과 대상을 하나로 융화시켜 나가기 위해 주어 없는 문장을 주로 사용한다든지, 참신한 비유를 통해 자연물의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서정성과 예술성을 높이는 등이다. 한편 사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개인어를 많이 사용하여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도 한다.